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잘못되어 국세청으로부터 8억 원의 폭탄 세금이 부과되어 본인은 1세대 1주택자인 줄 알았으나 국세청은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판정을 해서 과세를 쓰며 납세자분께서는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맞다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판결 내용입니다. 이렇듯 1세대 1주택 판정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폭탄 세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법에 대해서 세대 분리 요건, 거주, 보유 요건, 주택수 계산 방법,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의 차이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법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배경 화면은 제가 캄보디아를 여행을 하면서 촬영한 앙코르와트와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을 제작한 영상인데요. 딱딱한 세법 강의지만 잠시 힐링하는 마음으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된 앙코르와트와 우유니 사막을 감상을 해보신 후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쟁송 요지를 보게 되면 자녀 B씨는 가족과 세대 분리 후 비소유 오피스텔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실제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여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 세대로 보아서 부모 주택 한 채와 자녀 소유 오피스텔 두 채를 합해서 3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세대 분리한 후에 실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오피스텔에 살지 않고 부모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별도 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동일 세대로 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국세청 과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A씨는 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 1억 9천만 원을 신고납부했으나 A씨가 자녀 B씨와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 A씨 소유 주택 한 채와 자녀 B씨 주택 두 채를 합해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여 세금이 8억이 부과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된 경우인데요. 부모주택 한 채와 자녀주택 두 채가 합해서 3주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 A씨가 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세 1억 9천만 원을 신고납부했으나 국세청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녀와 함께 3주택자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 8억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대 분리 요건과 국세청의 사실 판단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란 것은 거주자 및 그 거주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하는데요. 세대 판단 여부는 부부와 가족이 한 주택에 함께 살고 있으면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세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단 부부는 이혼이나 사망 사유가 아니면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하여 자녀가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어도 실제 전입신고한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며 주택, 토지 등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다음은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해놓고 당해 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위장 이혼으로 사실상 함께 사실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단 법률상으로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양도세나 종부세, 취득세, 건보료, 기초연금 등 절세 방법은 세대 분리를 해서 동일 세대가 다주택자가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제가 국세청 현직에 근무를 하면서 수만 건의 과세 자료를 처리했던 경험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1세대 1주택 판정을 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양도 자료가 출력이 되면 담당자는 양도자의 가족 관계와 국세청 전산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유 현황을 모두 출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1세대를 이루는 가족이 어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가족 전체의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사실 판단을 위한 현지 출장 조사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세대가 분리된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아파트 관리소 등에 현지 출장을 하여 실제 관리비 공과금을 누가 납부를 했는지, 엘리베이터 출입 녹화 기록과 주민 탐문 조사 확인, 출퇴근 가능 거리 여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두루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세청 현직에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세 추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을 보게 되면 A는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근무지는 대구로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출퇴근 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지 근무지와 당해 주택에 출장 조사를 해서 확인한 후 양도세를 부과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사례 B를 보게 되면 무허가 주택을 주택으로 판정한 경우인데요.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전산실에 재산 보유 현황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주택에 기재되어 있는 현지 확인한 후에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서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했는데요.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청 직원들은 과세 자료를 처리하거나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느낌상으로 뭔가 의심이 든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현지에 출장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세 8억 추징된 법원 판례 사례도 아마 국세청 담당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에 분리된 주택에 사실적으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한 후에 현지 출장에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했을 것이고, 담당 재판부 역시 국세청의 사실 판단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손을 들어줘서 양도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제1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를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판단 여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실질 내용은 형식상의 기록 내용이나 거래 명의에 불과하고 상거래 관계,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등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등기나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도 실질적으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 거주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시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는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주택수 판단 등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부 강의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집을 팔기 전에 1세대 1주택 판정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분들 제 강의는 국세청 실무경험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만, 반드시 부동산을 취득을 하거나 양도하실 때는 세무사 등 전문가들을 찾기 전에 제 유튜브 영상을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급적 시간이 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